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주요 뉴스 한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수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조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은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정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를 오늘 오전 9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 소유의 고가 외제 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5천만 원에 사들인 뒤에 정 전 대표로부터 매각 대금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동해안에는 해일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동해에서 발달한 태풍급 강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륙에는 초속 20m에 달하는 강풍이 불고 동해안에는 폭풍 해일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는 20에서 60mm, 충청과 남부 내륙에는 6에서 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강한 바람 때문에 인천 지역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서해안에 최고 4.2m 높이의 파도가 일면서 인천과 섬을 오가는 11개 항로, 여객선 13척이 모두 결항됐습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내일까지 여객선 운항 재개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울릉도는 폭우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39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택 12채와 차량 15대가 침수됐습니다. 또 산사태로 울릉 일주도로에 있는 터널이 무너졌고 울릉터널 인근 도로 50m 구간이 통제되고 건설 현장 근처에서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울릉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여객선은 지난 26일 포항에서 울릉 항로를 시작으로 차례로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열흘 전 중국으로 가던 토고 선적 화물선에서 원목 1,500개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원목 가운데 일부가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제주 앞바다까지 떠내려와 운항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 해양경비안전선은 그제 오후 4시쯤 우도 북동쪽 18km 해상에서 원목 60여 개를 발견하고 20여 개를 수거했습니다. 하지만 제주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추가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운업계 국내 1위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행위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두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어제 채권단의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추가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부족한 자금의 절반 수준인 5천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채권단은 부족 자금 해결 방안에 대해 한진그룹과의 간극을 좁히고자 노력해 왔습니다만 오늘 오전 채권단 회의 결과 한진그룹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대주주 및 오너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채권단은 그룹 측 최종 제시안 및 대규모 신규 자금 지원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진해운은 이르면 오늘 법정관리 여부를 확정하고 법원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한진해운은 이사회를 열어 채권단의 추가 지원 불가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터미널 이용료와 기름값 등 운영비용 6천억 원도 갚지 못할 정도로 자금 압박이 심해 법정관리나 파산 신청 말고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진해운은 이사회에서 법정관리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이르면 오늘 안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가운데 여야가 막판 합의점 찾기에 나섭니다. 새누리당 주광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당 김동철 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잠시 뒤인 오전 10시에 만나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야는 어제도 협상을 진행했지만 누리과정 예산과 개성공단 입주업체 지원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추석 특수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대한 기대에도 다음 달 기업 경기 전망은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조사에 따르면 9월 전망치는 기준선 100에 못 미치는 95를 기록해 넉 달 연속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추석이 있는 달에 대부분의 경우 BSI는 100을 넘었지만 2011년 이후에는 저성장의 고착화로 100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공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기능은 참 편리한데요. 정작 쓸 수 있는 곳이 얼마 없어 불편하다고 합니다. 소비자들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리 등록해놓은 간편결제 서비스만 있으면 이제 공인인증이나 카드번호 입력 같은 복잡한 과정 없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이것저것 발급을 받다 보니까 또 그거를 각각 들고 다니면서 결제하기 어려운데 앱카드나 이런 걸로 등록을 해놓고 쓰다 보면은 좀 더 편리한 게 있죠. 편리함을 앞세운 간편결제는 이미 온오프라인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지난해 2분기 기준 모바일 결제 시장도 어느덧 5조 7,200억 규모로 성장하다 보니 간편결제 영역을 선점하기 위한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합니다. 시중에 나온 서비스만 30여 종에 이릅니다. 하지만 대다수 간편결제가 한정된 가맹점이나 일부 단말기에서만 쓸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가게를 옮기거나 새로운 또 거래를 할 때는 또 새로운 앱들 설치할 경우가 많고 또 포인트나 적립 할인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또 거기 맞는 앱들 설치를 해야 되고 가맹점 찾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가맹점이 제한적이다 보니 일일이 가맹점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앱에 로그인해 가맹점 찾기 메뉴를 들어간 뒤 다시 검색을 누르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일부 서비스는 할인 적립 등 부가 서비스가 연동되지 않아 가맹점 앱을 따로 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더해집니다. 이용 매장 제한, 또 부가 서비스 등 때문에 오히려 간편결제 서비스가 덜 간편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자들한테 이용 매장을 확대한다든지 부가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자율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간편결제 이용 시 비밀번호 외에도 생체 인식 등 다른 인증 방법도 마련해 보안을 강화해 줄 것도 업계에 건의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야당은 2009년 조 후보자가 재산을 신고했을 때 예금이 급증했는데 후보자 부부의 소득의 합계를 초과하는 수준이라며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조 후보자의 기부 후원금이 소득에 비해 적다는 점, 교통법규 위반이 많다는 점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뉴스타워에서 확인하시죠.